왜 어려운지, 우리 산업의 현안은 뭐고, 왜 어려운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수출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아마 가장 지금 작년에 어려웠던 게 원료가입니다. 250%가 평균 올라가고 있어요. 250%가. 그러면 저기는 어떠냐? 비료 이제 250%까지 올라온 것도 있냐면 150 평균 150%입니다. 농약이 30% 올라갔어요. 피마자박이 50%, 구연산 장밀이 300%, 제충, 이모이, 고삼 등 허브 원료가 한 80, 50에서 한 8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충 같은 것은 그래도 그렇게 비쌌어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게 뭐 때문에 그게 귀해지냐면요. 저 아프리카 산하고 남아공, 저 호주에서 들어온 것들이 전부 잔류농약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활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일부 중국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잔류농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해서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료 소비량은 연평균 2%씩 감소가 됩니다. 대신 완효성은 20, 30%씩 늘어나요. 방향을 이쪽에다 빨리 포커스를 둬야 돼요. 완효성 비료. 그 다음에 농약 소비량도 전반적으로 거의 평균 내지는 아니죠. 정체입니다. 농약 사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이라든가 그런데 농약 사업은 그래도 옛날 몇십 년 전부터 그 열 몇 개 그 회사를 한 서너 개로 묶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구조적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어렵냐. 비료도요. 남해하고 하나만 있습니다. 남해하고 하나만 있습니다. 화학비료 이제 여기. 그런데 우리 7개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이 친구들이 어디로 기어 나오느냐? 친환경 쪽으로 기어 나와. 친환경. 그러니까 마케팅 조직력까지 풍부한 애들이 유기질 비료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 친환경 농자재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걔네들이 지금 다 농약 사업부도 전부 친환경 사업부를 다 만듭니다. 벌써 남해하고 우리 협회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성보화학, FMC, 뭐 그런 농약 회사들이 전부 들어오고, 뭐 저 비료 회사들도 다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친환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진사도 들어왔어요. 신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하느냐? 아직까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농약식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안 먹히게 들어가요. 농약 아무리 많아봐야 농약 30%밖에 많이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료는 30% 줘야 됩니까? 10%부터 보통 농약 경우는 15%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마진이. 대신 양이 많죠. 그런데 그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철새버린 사람도 있어요. 큰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입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무기질 비료, 화학비료 그는 거의 정체 수준이에요. 농약도 거의 정체 수준입니다. 이렇게 정체 수준. 네? 농약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농약 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비료하고 생물농약 산업을 서탕이바라고 합니다. 서탕이바. 천천히 끓는지를 몰라. 그 속에 들어있는 청개구리다. 앞으로 유기질 비료가 이제 저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유기질 비료가 3년을 연장을 안 해줘 버리면 지금 올해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안 해줘 버리면 이제 저거 완전히 풍박살을 펴는 거예요. 그나마 지자체 교부금으로 행안부에서 교부금으로 1130억 그걸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게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낮에 한번 돼버리면 저거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와서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 유기식품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니까 한국산 바이오비료 농약도 선호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친환경 농산업을 본다면 농산업 전체가 그래요. 국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R&D 투자 부담, 신기술 개발도 한계. 전체 726개 농자재 업체를 보니까 90%가 연매출 6.65 미만. 이렇게 영세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전 투구를 합니다. 이전 투구.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란만 일어나는 거고 요게 제일 문제돼요. 빨리 구조조정이 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매년 20개씩 매년 20개씩 나가고 줄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더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고 아까 얘기했던 3고로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의존도가 비료 100%입니다. 농약 95%, 유기농업자의 한 90%입니다. 이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원료값 올라가니까 아니 저기에다가 은폐가 아니면 지금 가격을 못 맞춰요. 은폐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은폐가 뭐 규제 강화하자 그런 얘기했다가 지금 나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폐각을 쓰지 않으면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구조화에서 어쩔 수가 없구나. 지금 은폐각이 동락을 했어요. 다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R&D로 보면은 고가 수입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도 고가가 될 수밖에 없다. 국산 소재는 없다. 그나마 개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생물농약을 가야 되는데 병해충 생물 비료는 한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한 600만 원, 700만 원 드는데 그 다음에 저기는 병해충 유기농업 자재 그건 한 미생물만 조금 더 들고 요거 미생물이 아닌 것은 한 1,500에서 한 3,000원. 미생물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3,000만 원 드는 거고요. 그런데 생물농약 어떠냐? 등록 기간이 3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다가 저기 한 5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걸 등록할 저기 없죠. 지금. 생물농약 옛날 들어야 한국 바이오케미칼이라고 있죠. 거기에 맨날 떠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이제 포기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요. 생물농약 안 해요. 생물농약이 그래서 망가지고 있다. 생물농약이 작년에 추계를 해봤더니 23억. 그나마 BT 때문에 23억. 이러니 이게 전부 생물농약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생물농약이 15% 정도 성장합니다. 매년. 그 다음에 전부 포커스를 생물농약을 맞아요. 화학 다국적 기업들이 화학 농산업 기업들이 뭐 바이엘, 신젠타 걔들이 전부 생물농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한해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 아니 효과 대비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한쪽 경쟁이 너무 심하죠. 한쪽 경쟁이. 그래서 유통질서가 민감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만은 등급화를 이제 할 겁니다. 등급화. 지금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품질 인증제 있다가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그걸 비슷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전 품목을 효과 검증을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전부 등록 시험하려고 하면 시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룹을 묶고 한 6개 그룹으로 해서 유사한 그룹을 묶습니다. 작물군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물군 하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용으로 보면 똔똔 수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68억 9천만 원인데 요걸 지금 제가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거 한 100억 이상, 한 200억은 돼야 이게 당신들 지금
유기비료 사업도 행안도 내겨져 버렸잖아요. 지금 돈 예산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로 없애버려라. 할 것도 없어. 그나마 임산부 그 사업 있잖아요. 임산부 친환경 보조사업 그것도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뭐 할래 거기서 할 것이 없어요.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게 없는데 그러면 포기하고 없애버리든지 해라 이거야. 예,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생물농약인데 생물농약. 효과가 또 생물농약이죠. 효과만 적은 누가 쓰지 말라고 했어요. FMC예요. FMC에 미생물 비료, 생물농약 이제 저기 하나 미생물 비료 하나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5억 팔았네, 3억 팔았네 했어요. 지금 작년 말에 얼마 팔았냐고 물어보는데 저기 80억 팔았어요. 미생물 효과 좋은 놈은 또 괜찮다 이거예요. 효과 좋은 놈. 결국 농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반응하느냐. 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자, 파란농에 뭐죠? 총체벌레 그거 하는데 50억 팔았어요. 한 품목에 50억. 그 다음에 모두싹 200억 팔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행이 굉장히 빨라져요. 예? 뭐 좋더라. 옛날에 나노가 어떻고 하다 한 2, 3년 하다 꼬꾸라지. 지금 이제 모두싹도 이제 꼬꾸라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패턴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쌍화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쌍화탕. 어떤 쌍화탕을 만들고 광동 쌍화탕을 침향을 만들겠냐 이제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아하 어떤 소재를 봐도 우리 효과가 괜찮으면 이걸 더 앞으로 내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소재를 확 홍보할 때 이제 붙여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정부 정책 불신, 친환경 농업 불신, 생물 역사와 산업 정책, 가격 고가라는 겁니다. 미생물 효과 불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금 업계에서는 개발 기피 이런 데서 그러나 글로벌 추세를 난 역행할 수 없다고 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 매년 평균 15%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맨날 이탈하고 있을까요? 정말 말씀드리죠.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뭐라고 해도. 자, 지금 병해충 관련 자재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농약 PLS를 했더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거 줄이려고 보니까 농약 줄이려고 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에이 이거 친환경 잔류농약도 문제 없는 거 이거 써버리겠다. 한 15% 작년에 우리가 농림청에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농민 신문사하고 전부 한 12 내지 15%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납니다. 병해충 농약 대체 시장이 나온다 이거죠. 다른 건 줄어드는데 그래서 종장기 전망으로는 굉장히 좋은 약만 개발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걱정할 필요 없고 저기가 많으니 적으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회사가 늘어나는 질이 문제 질. 내가 어떤 특이한 효과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개발해 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큰일 났다. 한 15% 작년에 우리가 농림청에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농민 신문사하고 전부 한 12 내지 15%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납니다. 병해충 농약 대체 시장이 나온다 이거죠. 다른 건 줄어드는데 그래서 중장기 전망으로는 굉장히 좋은 약만 개발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걱정할 필요 없고 저기가 많으니 적으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회사가 늘어나는 질이 문제 질. 내가 어떤 특이한 효과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개발해 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큰일 났다. 다음에 현안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관리 체계를 다시 내가 계속 주장하니까 인재기관들이 와서 순천대하고 강원대에서 와서 아유 박사님 제발 좀 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저기래
이것도 안 되겠다 말이야. 이놈들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내가 분명히 합의해 줄 때 옛날에 실용화재단이 반관 반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허용을 해줬지. 누가 니들한테 돈 벌라고 해줬냐 이거 인증기관 말입니다. 자기 인증기관. 이놈들이 작년에 7억을 넘게 강원도에서 보였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니들 야왜 사후관리비는 받아 처먹냐 이거를. 사후관리비 안 하는 게 있을 때 처음에 분명히 지능차고 합의할 때 50만 원만 최소 비용 50만 원 거기에 출장비고 뭐 다 해서 50만 원 받기로 했지 않느냐. 계속 올려붙여가지고 저놈들이 저 나쁜 놈 중에서도 나 잘 안 나왔는데 허장에 있는 놈이 센터장을 하면서 저 자식이 갑자기 그걸로 돈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확 올려버려. 200만 원 올려버리는 그놈이 로비를 해가지고 뭐냐. 또 하나 문제가 인증기관들의 석사 학위 4명을 거쳐서 돼 있어. 석사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석사 4명을 불러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남아 돌아간다면 지금 내야 돼. 그래서 자, 농가는 엊그저께 또 한 번 만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장한테 그랬어요. 과장이 결정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과장도 같은 과장도 힘이 있는 과장이 있고 요게 이 정책 결정을 빨리 이게 저기 하면서 흐지부지한 과장이 있어요. 그냥 대충 그런 과장보다도 지금 있는 과장 그 안과장은 그 상당히 디시전 메이킹이 있어가지고 확 밀어붙여요. 요런 옛날에 우리 그 협회에 오병석이라는 지금 이제 개털됐지만 지금 오병석 지금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밀어붙이고 과장급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장관 아한육이 나가가지고 맨날 같이 술 먹던 사이인데 지금 와서 얘기 한마디 안 해. 자기가 먼저 전화 한번 아낄래. 내가 대구 한번 해주고 내가 누가 뭐 가서 뭐 찾아가서 뭐 하자. 그래서 나가면 거기한테 부탁해봐야 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장 똑똑한 과장 한 사람 보고 쌓는 게 낫다. 그래서 차제 다 보조사업 체제를 개편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공영체제로 가버리더라고요. 왜 민간으로 주어가지고 우리 관리 비용 다 돈 내야 돼요. 돈 3만 원이면 됐었는데 이게 뭐예요? 400만 원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또 고쳐야 되고 아마 또 지금 계속 이건 내가 장관한테 하는 얘기하려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돈이 왜 사후관리 비용을 왜 받냐고 예산을 믿으셨더니 이거 아니 나 잡아가겠다고 내 시료 떠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나 먹히겠다는 그 돈을 업계에서 내고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농약 비료 그런 거 없어요. 전부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다가 거기서 발치해가지고 6.1도 그렇지 않습니까? 6.1도 거기서 지금 주고 보여야 돼. 그 비용을 유기농업 자재만 업계에 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개선해야 되고요. 유기질 비료 사업 지방 이양된 거는 지금 이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저거는 공시 자재에다가 확 거기다가 그럼 다 처박아버려. 유기농 자재에다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옛날 이사장 하셨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천억 정도 유기농 자재 들어와 버리면은 근데 유기농 자재가 문제가 뭐냐면 50%예요. 유기농 유기질 비료가 20%예요. 20% 내지 30% 하고 여기다 붙여버려요. 어차피 지금 행안부나 국가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돈이란 말이야. 같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 자재 60%에 같이 붙여가지고 다 유기질 비료 중심으로 하자. 그런 것도 얘기가 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능 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질 인증제는 어떤 자식들이 그랬냐면 유기농 기관들이 인증기관들이 되어보세요. 왜? 어떤 것은 똑같은 적인데 휴익사인데 어떤 것은 인증제품이고 어떤 것은 인증 안 이거 뭐 비인증이란 말이냐 품질이 나쁘단 말이냐 그렇게 항의한 통에 골치 아프니까 저거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와서 효과 표시 이런 게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다 하자. 그럼 하려면 다 저기 하자 이거죠. 대신 대표적 문제를 저기다. 가격 교과 저기 하다는 것은 이제 이거 늘려야 되고 사후관리 비용 늘려야 되고 생물농약 기준 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브 재배 단지를 조성해야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재충국 단지 하시면은요 앞으로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은 농업이 될 겁니다. 좋은 농사. 재충국 농사 지십시오. 한번. 요것만큼 지금 리터당 60만 원, 70만 원 합니다. 보통 3평에서 저게 1리터 나와요. 저게 고수율 추출기 1000개 추출법을 쓰면요 3평에서 1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평에서 6, 70만 원 나오는 농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농사를 어디서 지어야 되느냐? 준고냉지 해발 300 이상이 돼야 돼요. 평야지에서 하면은 잘 안 나와, 수율이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강원도 고랭지 백마지 자 미량요소 사용법규에서 지금 대거 걸렸어요. 45개 업체가 다 걸려가지고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의도적으로 이 해리의 추출물에 비의도적으로 저기가 있어. 오옥신이 나와요. 오옥신. 생장 조종제. 지배율이 조금 흔적 나와요. 그걸 0.05 넘었다고 그래요. 다 지금 이번에 한 40몇 개 업체가 다 걸렸어요. 진짜 저거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일부러 넣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대구 참외농사 하는데 거기는 일부러 호르몬제를 넣습니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거치갖고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일부러 넣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요거 참 어마어마하게 저기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그러니까 비의도적인가 의도적인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저기는 할 수가 있어요. 재충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충국은 그 합성 피레솔로이드하고 지금 그냥 천연물에서 유리한 것은 구분이 돼요. 지금 분석부터하고. 그런데 다른 건 어렵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완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이야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 걸리면은요,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전품목이에요. 전품목. 그러니까 그 대유 같은 데는요 미량 요소만 30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미가 한번 걸렸다고 그럼 전체 몰살이에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정 복비에 한번 걸리면 한 큰 데는 한 500개가 있어요. 500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플러스 알파 뭐 한 성분 가지고 막 한 5개씩 만들어내는 어깨가 지금. 이러니 또 이게 뭐 결국 대유만 하던데도 1300개, 1300개. 그렇게 막 달아놓으니까 하나 등록해가지고 막 옆에다 달아놓으니까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당 제품, 해당 비료, 해당 명칭의 비료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건 뭐냐? 그래서 비의도적인 기준을 설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오차 저거 우리가 늘 얘기했죠. 저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강의할 때도 하겠지만 저거는 문제입니다. 한 놈마다 틀려요. 한 놈마다. 분석 한 놈. 그 다음에 분석 기간마다 틀려요. 강원대에서 하는 거, 순천대에서 하는 거 틀리고요. 어디 또 농가는 지원해서 하는 거 틀리고, 농가는 시험 본소에서 하는 거 틀리고, 그 다음에 사람 새로운 놈하고 옛날 베테랑하고 또 틀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얘기했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강화하고, 눈높이 교육,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이걸 엉터리를 하는 거 잘라버려라!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다음에 그렇게 불안하면 저기를 올려라. ppm 허용 검출 허용 한계를 올려가지고 좀 라프하게 하면은 이게 방법이 된다. 이제 그런 방법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CRO 분석 기간이 한
시하고 한 30개 되는데 여기도 구북학생이에요. 어떤 데 가면 학교이고 어떤 데 가면 불학생이에요. 이런 한심한 이런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자꾸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나온 데 나온 데 그거 다 축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의도적인 유기농업자재는 비의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뭐 해수폐기는 합니다만은 등록 취소는 안 당해요. 그것도 제가 구속된 황교안 의원 찾아가서 그 비의도적인 기준을 설정해놨는데 이것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 안 당하지만은 해수 폐기돼야 되니까. 하지만은 해수 폐기돼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앞으로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68개가 비료 농약 가치 생산합니다. 726개업 제중에서 작년 말에 1975개 기업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놈도 있고 새로 생겨난 놈도 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기질이 한 8,500개. 이것도 통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농가는 통계를 보면 1조가 넘어요. 그래서 또 이 유기질 비료 협동 조합에서 나타나는 거고 한 6천억밖에 안 돼요. 이거 내가 해보니까 한 8천억. 그 다음에 해류류 부식산 기능성 비료가 한 3,500억. 굉장히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게 인기가 있어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천적이 한 100억 정도 되고, 천적 페로몬. 그 다음에 식물 추출물이 880억. 식물 추출물. 미생물은 그 미생물 제재, 비료하고 농약 같이 아까 농약은 23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 330억 정도 됩니다. 비료가 315억 내지 330억 정도 됩니다. 목초액 기토산이 이게 250억. 목초액이 원료로 따는 데 목초액이요. 이건 증량제로 사용해야 됩니다. 목초액이. 병해충 관련 증량제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30% 효과가 있어요. 30%. 목초액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한 30%가 되니까 요놈에다가 증량 주제를 섞어가지고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산도만 맞춰주면 산도. 자, 유기상토가 한 300억 시장이고 토양 계량기가 980억인데 여기 600억을 전체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토양 계량기. 규산지라고 석회. 그거는 3년 주기로 해서 수분안 들어가는데 이 커요. 이게 형님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이명박 형 누굽니까? 그 양반이 형님 예산으로 따라온 거예요. 형님 토양 기대한 예산이 거기서하고 확 늘렸는데 그때 저거 200억이 되는 거죠. 형님 예산으로 980억까지 늘렸다가 최근에 와서 665억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상도. 그 다음에 기계유, 파라핀, 유황 시장이 480억. 이게 확 일어나고 있어요. 유황 제재 시장이 지금 지금은 대세인데 아마 이게 지금 약해가 심해가지고 이게 좀 쪼그라들긴 쪼그라들 겁니다. 유황. 지금 아까 모두싹이라는 거.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라핀 오일이 의외로 이게 병해충 대비에서는 파라핀 오일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곤충을 죽일 때요. 직접 신경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고 옆에 오일로 쌓아가지고 기공을 막아가지고 질식사시키는 두 가지 기작을 써야 되거든요. 이걸 잘 컨베레이션을 시키면은 가격이 싸요. 지금 저희 전문님 가격이 제품 쓰시려면 너무 비싸요. 그걸 해결해요. 자, 천연 보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3억 시장이다. 23억. 비참한 점이죠. 전체 농약 시장의 0.15%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왜 이 생물 비료 농약 시장 이게 죽어버렸냐면요. 그 장태평 장관 있을 때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보조 사업. 보조 기표를 얼마 했냐면 전부 천적한 사람들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
저기 백포 백동 가져가면은 200포 기표를 해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티뮬란트라고 식물 생리 활성제 우리 다 있어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해저 추출물, 풀빅산, 그 다음에 미생물 추출물, 동식물성 아미노산, 비타민까지 여기 비타민 B를 넣어가지고 일부 조금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제 같은 것도 전부 이 바이오스티뮬란트에 외국에서 분리합니다. 이 시장이요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33억 불이 있어요. 거의 친환경 비료 시장에 막 먹어버려요. 이 바이오스티뮬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아미노산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것들. 그래서 연 성장률도 유기농업 자재 시장이요. 종사자만 3,600명입니다. 종업원만. 연 성장률은 6.5%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한 사람은 잘하더라고요. 대유, 저거 금방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난 대유가. 그런데 기본 영업망하고 품목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20% 성장합니다. 융전이라는 데 그 권옥술 회장이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저거 이제 금방 박살난다는 거예요. 웬걸. 지금 외려 융전 새로 맺는 데는 고생하지만은 어려워요. 학생들 그 틈바구니 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유는 20%씩 와, 그 유일이라는 데는요 400억 넘어버렸어요. 갑자기 어떻게 250억 가는 게 400억. 또 완전히 농협만 상대. 시판을 넣어야 안 해버려요. 시판 최소한으로 하고 농협으로 해가지고 왜 돈 안 지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6.1 비료는 뭐 이렇게 지금 석탄이가 단계로 들어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1 비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워낙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지금 70%밖에 안 돼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6.1 비료 70%밖에 못 해주고 있어요. 공급을. 그러니까 그 수요 때문에 쉽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8, 90%가 올라오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친구들을 저기 한 친구들은 바이오차로 이걸 대체하고 막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적어도 농민들이 요구하면은 이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 가든 뭐가 하든 간에 농민들이 지금 농민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민표. 국회의원들이 농해수에서 다룰 때 뭘 봅니까? 농민표를 보고 지원을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1 비료 사업은 여기서 이건 근데 왔고는 다시 짜야죠. 왔고. 농협이 차라리 모든 것을 지자체에 남겨두고 그거를 농협이 옛날같이 주도를 하면 이게 기표고 뭐 그런 문제가 다 기표를 못 해가지고 많이 못 써요. 그런 문제. 저걸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또 지금은 지자체에서 주관이 있거든요. 지자체로 교부문으로 다 행하면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든지 저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입니다. 다시 전수배가 용이하도록 농협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단체 통폐합, 퇴비와 유박 7대 3으로 분리해버려요. 맨날 싸우니까 이거 분리해버려요. 살포 비용은 지자체에서 의뢰껏 지원하도록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일부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해요. 피마자 박은 없으면 안 됩니다. 피마자 열 처리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고요. 자, 식물 영양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식물 영양제 계속 늘어납니다. 식물 영양제. 이거는 뭐 때문에 이게 늘어나냐면 농약 팔 때 끼워 팔기 합니다. 시판상에서. 그러니까 이 수요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양제 시장에. 그래서 요거는 계속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나 끼워
그 끼어판다 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해저 추출물, 부식산, 풀빅산, 봉산, 봉소 요 시장도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 써야 돼요. 전망. 지금 친환경 지금 산업이 정체는 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비안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부정 못해. 이게 탄소 중립 이런 이후부터 시행을 할 건데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에 역행하지 않고 대세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요건 좀 길게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5.2%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어요. 요게 이제 지키기 위한 수단을 이제 말로가 아니냐 계속 떠들으니까 이걸 이제 지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를 합니다. 군대까지 친환경 급식 지금 12조 주에 있고요. 기업체 식당 저기 하면은요 친환경 뭐 10%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누가 총을 내립니까? 아마 지금은 그 옛날 지금 장관도 친환경 농업과정을 한 사람인데 이거에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 정책 과제로 이제 발표한 거 보면 그린바이오 융합적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부처 합동입니다. 바이오 산업 혁신 대책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립서비스로 끝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기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 달에 발표한 걸 2월 달에 발표한 걸 보면은 뭐 이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병해충 방해, 생리 활성, 미생물,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제형화 제품만을 지원하겠다 하는 이제 시책이 전부처 합동으로 이것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만으로 넘어가기 힘들다. 이거 뭐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농약 비료 사용량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데 더 이상 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국 늘어나는 거. 제일 많아요. OECD 국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 기술 격차가 우리나라가요 3년이 뒤져 있어요. 선진국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출은 계속 늘어나서요 7,500만 불까지 이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신경을 쓰시고 여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수출 여건은 이제 전부 농약 비료는 우리 가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출하거든요. 그 남해와에서 이제 집사람들이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수출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저기 농기계가 수출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15억 불에 육박합니다. 15억 불 농기계. TYM이라는 데가 있는데 국제 종합기계가 있는데 TYM인데 대동하고 거기도 차별화해요. 두 업체는 잘 되는데 다른 나머지 그 농기계 업체들은요 죽쓰고 있어요. 수출이 있어요. 왜 저 사람도 수출 잘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형으로 전부 이 제품을 거기다가 맞춰놨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처 대비한 회사만이 지금 그 부를 영위하는 거예요. 15억 불이라면 장난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출 애로를 내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중국, 인도, 베트남은 인증 기준이 틀리더라. 그 다음에 열대, 과수, 깍지벌레, 과일파리 그런 것들로 온실용 양액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 재배지에 염제가 할 수 있는 토양 계량제를 공급합니다. 수확 후에 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유망 이제 그 바이어들은 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못 믿겠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 설치하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테스트베드를 엄청나게 설치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효과 입증되면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제가 200만 불로 지금 주문을 받아놨습니다. 200만 불. 그 다음에 왜 재구매가 안 일어나느냐? 재수출이 안 됩니다.
완제품 수입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해달라. 그 다음에 친환경 농법을 제공해달라. 합작 공장을 만들어라. 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문제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합작 공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나이지리아는 합작 공장식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한 거 좀. 그 다음에 수출 문제를 봤더니 해외 등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품만이 솔루션이 필요하다. 어떤? 그 다음에 패키지, 종자까지. 패키지, 종자, 뭐 중고 넘기게 예를 들면 비료 농약 그래서 패키지 수출이 필요하다. 물류비가요 중국만 100달러 정도고 나머지 한 1,600달러, 4,800달러. 물류 부담이 커가지고 수출 시에 가격 변동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성 확보가 부족한데 그 수출국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국내 시장에 맞춰진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잘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잘 수출했던 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맞춤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옛날에 뭐 누구누구 하면 뭐 잘 아시죠? 옛날에 뭐 수출 막 엄청 잘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시 쪼그라 완전 쪼그라. 그건 뭐냐? 그거에 맞춤형 제품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하고 현지 유통 채널이 부족해요. 유통 채널이 없어요. 그 사람 뭐 봐요. 한두 사람만 믿고 했던 아닌데 거기 지사와 사업, 해외 지사와 사업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정보를 알고 그 유통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출 가격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고 베트남이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이고 특히 중국 2,000원, 3,000원입니다. 500ml에 2,000원, 3,000원. 어떻게 수출을 맞추라고 수출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거에 맞췄어요. 우리 것이 한국산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 도처럼 한 4,000원짜리로 만들어야 돼. 4,000원짜리. 유통되는 가격이 비료 농약 가격이 2, 3,000원에 불과하니까 농약 가격이 그러면 병해충 자재는 한 6, 7,000원에 500g에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요 우리나라 제품 게임이 안 돼요. 이 좋은 제품하고 비교해서 야라 스웨덴 야라 거기하고 거기 나오는 양액부터 뭐 엄청나게 나와요. 미국 스카치 그런 제품하고 우리가 비교 됩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도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 제품은 한 수 이유입니다. EU 제품들이 한 수예요. 그놈들하고 경쟁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는 그 프리미엄 시장은 니 해라. 우리는 그 밑에 중간 이하 시장을 타겟 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은 품질은 거기다 비해 보니까 우수합니다만 가격이 높다. 그래서 4,000원, 5,000원짜리 병해충 자재 같은 7, 8,000원 그 정도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활동적으로 테스트베드 하고 있는 거. 자, 한동성에 작년에 3군데에서 했어요. 올해 지금 사우디, 나이지리아, 인도, 중국 4군데서 합니다. 테스트베드를. 여기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신북방, 유럽, 뭐 다 나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우디 그 네옴시티에 저희가 진입하려고 합니다. 네옴시티에 들어간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저희하고 한번 수반되는 자재들 있잖아요. 자재들을 우리가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가나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연영성, 운남성, 산동성, 호남성 4군데 살 겁니다. 이게 좀
많이 좀 많은데, 그 다음에 인도는 그 유니텍 바이오라는 데가 맡아가지고 인도 시장에서 또 두 군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타겟 시장이 그런데 중국 시장 무슨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중국 시장 어마어마해요. 중국 시장. 자, 중국 오염 잔류농약하고 그 지금 토양 소금 오염지들이 여기 이런 데를 공략해야 됩니다. 유기비료 수요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여기 560위안 톤당 지원해 줘요. 그 다음에 농약 시장도 중국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농약 공장 3분의 1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산 생물농약 수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는 지금도 완전히 옛날에 양아치 시장이라는데 저놈들하고 상대 못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거 아니에요. 성장 농약 비료 성장 제로화 정책을 20년도에 발표했는데 바이오 비료 농약 40%를 정산해서 정치세 부가가치라도 한국에 줍니다. 그거 그 정도로 밀었죠. 이 성장 제로화 정책. 그 다음에 시진핑이 현대 지방 순시할 때 현대 생태농업 해라. 그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는 유망합니다. 지금 저한테 강의가 요청이 쇄도합니다. 한국 유기농업을, 한국 친환경 농업을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 19년도에 내가 갔다 왔는데 11개성을 순회 강의를 했어요. 또 올해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거 능력이 허락하는 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인도 시장이 앞으로 인도 시장이 잘 나요.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 이제 아주 망고. 그 다음에 미생물 비료 농약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중국. 쌀 2모작에다 유기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시킴주 같은 데는 막 100% 유기농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요. 150억 불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이 친환경 농업에.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거 성장하는 거 보면은 유기농 성장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 세계에서 유기농 인구가 유기농사 짓는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사우디 네옴시티 한번 보십시오. 네옴시티 170km 700조 우리는 700조를 투자해서 서울 44배 면적에 네옴시티를 이런 식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리온실, 수직농장 이런 수직농장이 막 이렇게 170km를 해가지고 여기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액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양액은 친환경이 안 돼요. 양액은 친환경은 보면. 그런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거하고 생물농약, 교회충 관리용 유기농업 자재 이 시장에 여기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도 거기는 물 전량 농법하고 생물농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물 다 끌어와서 이거 이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우리나라 비닐하우스가 유리온실 사막인데 더 많아요. 유리온실이 물론 오일마니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700조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이제 거기 어그레이브 대사 나이지리아 주한 대사로 도지사 두 분하고 오실 식사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차기 대통령 유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좀 이제 전부 유럽에서 위탁 생산을 한답니다. 유기농 채소 해다가 유기농 과일 채소 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나가요. 근데 오일만이도 상당히 나이지리아가 제일 부국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여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전체 나이지리아 농업을 혁신을 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거 와. 내일 모레 농림부 장관이 여기 와서 저를 만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이 친구들이 새로 나하고 MOU를 맺었던 이 친구가 이번에 아시아
그 아시아 옛날 자동 아시아 차 그 공장에서 아마 군수품을 내는데 탱크를 94대를 이 친구들이 가져가요. 계약이 나와요. 그 정도 그럼 탱크 94대는요. 저게 거의 한 5천억. 그걸 가져갈 정도 능력이.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뒷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보니까 사기꾼들이 아닌데 됐으니까 안심하고 저희도 본격적으로 합작 공장까지 우선은 완제품으로 합작 공장 알기가 제일 아주 저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진출할 계획이고요. 요거 이제 테스트 베드를 이렇게 합니다. 테스트 베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시범 연시 평가를 해요. 이때 바이어를 다 불러준다. 제가 이제 있는 바이어, 이 사람들이 중국 내 바이어, 자, 막 이제 그 홍보를 해가지고 정보를 하고 있어. 제일 결과가 잘 나올 때 있죠. 자, 이거 봐라. 니들 그거하고 비교해봐. 이게 이렇게 나왔다. 사가라. 여기서 사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석 바로 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에도 내가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해가지고 지금 2컨테이너 주문받고 지금 시제품만 8,000개가 선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영선 사장님이 하는 시범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물농약 한 소재를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효력 증진제. 옛날 피프로민 보톡사이드 그거 하면요 한 50% 올라왔어요. 50% 조금 올라왔어요. 그거 이제 불법으로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이제 고르면 돼요. 잣나무 부과에서 피톤치드라는 걸 추출하거든요. 이게 또 비료에 넣어도 되고 저게도 넣어도 농약 쪽에도 넣어도. 자, 타겟 시장이 그런데 중국 시장 무슨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중국 시장 어마어마해요. 중국 시장. 자, 중국 오염 잔류농약하고 그 지금 토양 소금 오염지들이 여기 이런 데를 공략해야 됩니다. 유기비료 수요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여기 560위안 톤당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농약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농약공장 3분의 1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산 생물농약 수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는 지금도 완전 옛날에 양아치 시장이라는데 저놈들하고 상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 아니에요. 성장 농약 비료 성장 제로화 정책을 20년째 발표했는데 바이오 비료 농약 40%를 정산해서 정치세 부가가치도 한국에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로 밀었죠. 이 성장 제로화 정책. 그 다음에 시진핑이 현대 지방 순시할 때 현대 생태농업 해라. 그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는 유망합니다. 지금 저한테 강의가 요청이 쇄도합니다. 한국 유기농업을, 한국 친환경 농업을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 19년도에 내가 갔다 왔는데 11개성을 순회 강의를 했어요. 또 올해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거 능력이 허락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인도 시장이 앞으로 인도 시장이 잘 나요.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 이제 아주 망고. 그 다음에 미생물 비료 농약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중국. 쌀 이모작에다 유기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시킴주 같은 데는 막 100% 유기농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요. 150억 불을 정부가 지원해 줘요. 이 친환경 농업에.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거 성장하는 거 보면은 유기농 성장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 세계에서 유기농사 짓는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사우디 네옴시티 한번 보십시오. 네옴시티. 170km, 700조, 우리는 700조를 투자해서 서울 44배 면적에 네옴시티를 이런 식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리온실, 수직농장, 이런 수직농장이 막 이렇게 170km를 해가지고 여기다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양액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양액은 친환경이 안 돼요. 양액은 친환경은 보면. 그런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거하고 생물농약, 교회충 관리용 유기농 자재, 이 시장에 여기 도전이 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도 거기는 물 전량 농법하고 생물농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물 다 끌어와서 이건 이 유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 우리나라 비닐하우스가 유리온실 사막인데 더 많아요. 유리온실이 물론 오일마니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막 붓습니다. 그래서 700조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이제 거기 그 대사 나이지리아 주한 대사로 도지사 두 분하고 오시 식사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차기 대통령 유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좀 이제 전부 유럽에서 위탁 생산을 한답니다. 유기농 채소 해다가 유기농 과일 채소 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나가요. 근데 오일만이도 상당히 나이지리아가 제일 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여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전체 나이지리아 농업을 혁신을 경험해달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가 만났어요. 그거 와. 내일 모레 농림부 장관이 여기 와서 저를 만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이 친구들이 새로 나하고 MOU를 맺었던 이 친구가 이번에 아시아 옛날 아시아 차 그 공장에서 아마 군수품을 냈는데 탱크를 94대를 이 친구들이 가져가요. 계약이 나와요. 그 정도 그럼 탱크 94대는요. 저게 거의 한 5천억. 그걸 가져갈 정도 능력이.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뒷배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보니까 사기꾼들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안심하고 저희도 본격적으로 합작 공장까지 우선은 완제품으로 합작 공장 나이지리아 제일 아주 저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진출할 계획이고요. 요거 이제 테스트베드를 이렇게 합니다. 테스트베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시범 연시 평가를 해요. 이때 바이어를 다 불러준다. 제가 이제 있는 바이어, 이 사람들이 중국 내 바이어, 자, 막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정보를 하고 있어. 제일 결과가 잘 나올 때 있죠. 자, 이거 봐라. 니들 그거하고 비교가 돼. 이게 이렇게 나왔다. 사가라. 여기서 사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석 바로 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에도 내가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해가지고 지금 2컨테이너 주문받고 지금 시제품만 8,000개가 선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영선 사장님이 하는 시범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물농약 한 소재를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효력 증진제. 옛날 피프로민 보톡사이드 그거 하면요 한 50% 올라왔어요. 50%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거 이제 불법으로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이제 고르면 돼요. 잣나무 부과에서 피톤치드라는 걸 추출하거든요. 이게 또 비료에 넣어도 되고 저게도 넣어도 농약 쪽으로 넣어도 되는데 벌써 MOU를 16건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3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MOU를 16개 기관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불량 바이오를 이제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TA 프로 신규 바이오를 이번에 10명, 9명, 10명을 추천하니까 꼭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19일부터 21일까지 19일부터 22일까지 여기서 이제 이 상담회를 이제 하고 하반기에 또 한번 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9월달에 할 겁니다. 9월달에. 그때는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 줘요. 제대로 좀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올해는 지금 급해가지고 뭐 이스라엘도 부르고요. 그 옆에 베들레헴인가 뭐 있는데 나 처음 들어본 나라를 지금 초청을 합니다. 처음 들어본. 의외로 그런 데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국하고 상해하고 암스테르담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합니다. 이번에 상해 저희는 부스를 설치합니다. 크게 부스를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큰 부스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상해. 그런데 여기가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크고. 방콕은 조금 안 되는데요. 방콕도 이 각 도에서 지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런 걸로 한번 나가셨고요. 도에서 지원한 거. 한 부스에 한 300만 원 들어가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에 또 농경원이라는 데서 지원하고요. 다른 데서 지원하는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가서 저도 이번에 지원받아가면서 이제 상해에다가 소수 크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30개 업체를 축청해서 테스트 끝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순응하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오차를 만들어 봐야 되느냐? 아니면 미일비를 좀 더 고급화를 시켜주시나? 아니면 바이오 스티mulan트를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제품, 남이 안 하는 거, 좀 기획 혁신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아까 규제 완화 제도 개선하자. 아까 생물의학 등록 기준 완화하자. 작물 군별 표시제, 잔류맥 기준치 설정을 완화하자. 그런 것들을 추진합니다. 국가 보조사업 체계를 개편하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 공시비용을 없애자. 가격 고가 미육을 허브 재배단지로 한번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출 맞춤형 R&D 개발은 타깃 국가에 내가 원하는 그 국가의 수요자 맞춤형 진짜 고효율 자재를 개발하는 생산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떻게 하냐 고기능성이어야 한다. 기능성 품질은 좋아야 되고요. 천연 원료 저가와 고신뢰성 그 다음에 수출 맞춤형 최적 상품화를 하면은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걸 말하고 그래서 저는 목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을 수출 중견 성장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델팜, 이제 테스트베드를 모델팜이라고 합니다만 이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세계 10군데 삽니다. 10군데 사니까 뭐 꼭 좋은 제품이 있으시면 한번 가지고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3모작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모작 인생은 내가 공직에 2009년 동안 공직에서 40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협회를 만들어 13년 동안 협회를 운영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합을 활성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견 수출 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는 발판,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모든 저의 역량을 지금 아이디어가 더 나가 그 역량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조합에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자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10%, 내년에는 이제 한 15% 줘보려고. 내년 그 다음에 올해 10% 줘, 올해 10% 작년에 10% 주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2%씩 올리고 있습니다. 배당도.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 지금 친환경 농산업,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거에 잘 대처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좀 앞날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효성 오일이라는 것도 지금 한 500억 원인데 그 회사가요, 제가 20년 전에 저기 터미널, 대전 터미널 앞에 거기서 학고방까지 조그만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얼마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하도 거의 5천억, 1조가 됐거든요. 효성 오일비 공장 5개에다가 부동산이 사방 여기에 부동산을 다 확보를 했어요. 원래는 돈이 없었어. 금방금방 애들 공부 걱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누구 아까 쟤들. 지금 종업원이 200명이면 그런 회사가 갑자기 이런 건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놈들 우리가 저 자식들 뭘 저렇게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인지 저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가지고 벤치마킹 할 필요 있어요. 뉴일 어떻게 해서 저거 이제 엊그저께 뭐 80억 뭐 하던 회사가 지금 불과 5년 만에 지금 400억이 넘는다는 거 사고 진짜로 사고 있는데 대의를 앞장서 버렸어요. 뉴일이. 그런 거를 잘 돼가지고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현실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과제를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을 한 가지 있는데